두 전문가 모시고 이번 누리호 발사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누리호 발사. 이제 우리 시간으로 25분 뒤면 700km 상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예정인데요. 교수님, 근데 오전에 갑자기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발사가 약 1시간 정도 미루어질 것 같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층풍의 바람도 좀 문제가 있었고 밸브 하나가 고장났는데 고쳤다고 하거든요. 네. 이 부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발사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씩 있었죠. 네. 러시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발사하게 돼 있는 누리호가 부품이 37만 개입니다. 네. 하나만 잘못돼도 실패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로켓이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기술로 만든 로켓을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긴장이 되는 게 네네. 왜냐하면 이게 로켓 성공 많이 한 나라한테서 부품을 받거나 예. 기술 이전 받으면 상당히 좀 안심이 좀 됩니다. 네네. 근데 절대 안 해줍니다. 아, 국제사회에서 예. 이것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하고 그 미사일이 무기로도 하고 연결이 기술을 되니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MTCR이라고 예. 그런 체제에서 안 되니까 우리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개발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에 갖고 와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50분부터는 이제 사람 손을 떠나서 모든 결정을 컴퓨터가 하게 되잖아요. 아직 네. 한 14분 정도가 남아서 지금쯤은 어떤 그 점검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5시에 발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그 발사대가 예. 하고 연결된 발사체의 어떤 그 센서 기능을 다 센서. 점검을 할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10분 전이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카운트다운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제 발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누리호 옆에 세워져 있는 타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엄빌리컬 타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엄빌리컬 타워의 기능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도 센서를 점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4개의 클러스터링된 엔진의 어떤 정렬을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산화제하고 연료가 주입됐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기밀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 그다음에 이제 전기적으로 그 배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취재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로켓 자체가 지금 75톤짜리 4개로 묶여져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연구진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로켓의 핵심이죠. 이제 4개인데 이걸 묶어서 이제 하나의 엔진의 추력,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힘이 75톤이에요. 네. 근데 4개니까 300톤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누리호 때 러시아의 일단 엔진도 나로 네. 죄송합니다. 네. 나로 때도 엔진이 하나였어요. 예. 근데 러시아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엔진 하나의 파워가 그때 170톤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4개 묶어서 300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75톤짜리는 저번에 한번 쏴서 성공시킨 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4개 묶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300톤의 추력이 돼야만 이 무거운 로켓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1단 로켓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화면 오른쪽에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 지금 나로 이륙 장면을 저희가 누리호 네. 누리호 이륙 네.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네. 영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네. 앞으로 20분 뒤에
발사 장면이 공개가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나로 때도 그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 상당히 그 불꽃이 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저 위치에서도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아주 힘찬 불꽃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창진 교수님,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예. 기대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정말 큰 획을 긋는 네, 초석이 네.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크시죠? 그렇죠. 저는 또 특히 이 누리호 사업을 기획을 제가 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예.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한 12년 정도, 1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계되어 있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셨군요. 있습니다. 그럼 12년 동안 계속 지켜보시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몇 번의 그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탱크를 만들 때 저기 일단의 대부분이 이제 연료 담는 탱크 산화제 말씀하시는 탱크를 거죠? 얘기하는데 예. 산화제가 액체 산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183도 정도 예. 그 영하 183도를 견뎌야 영하 하니까요. 183도의 액체 산소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그게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 또 찌그러지고 가볍고 강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이제 마이너스 영하 183도짜리 극저온 액체가 들어왔을 때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수축에 너무 많이 일어나면 또 그 그렇군요. 구조가 또 파괴되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작하는데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군요. 항공우주연구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또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 용접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 6개월 정도 이상 이 사업이 발사 일정이 그 뒤로 미뤄진 게 그런 원인이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큰 고비였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사까지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나로 우주센터에 홍민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홍민기 기자 나와 주십시오.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누리호 발사가 임박한 만큼 긴장감이 감돌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누리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인 오후 5시 정각에 발사할 예정인데요. 앞서 발사하기로 예정됐던 오후 4시에서 1시간 발사가 늦춰졌습니다. 누리호 하부 시스템과 밸브 점검에 시간이 좀 더 걸렸기 때문인데요. 오전 11시 반쯤 누리호를 점검하던 중 하부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는 겁니다. 다만 확인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발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56분 누리호를 지탱하던 발사체 기립장치 이렉터가 철수되기 시작했고 오후 4시 5분 저온 고압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충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뒤인 4시 50분 발사를 10분 남기고서는 발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에 돌입합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발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발사한다면 성공 여부는 발사 16분 7초 뒤에 판가름 납니다. 다만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올라갔는지 등 최종 임무가 성공했는지는 약 30분 정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우주 발사 전망대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전망대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발사 현장을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나연호 기자. 네, 전남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약 30분 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우주 발사 전망대입니다. 그 앞에는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누리호가 성공 발사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발사가 10여 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찾은 시민들의 긴장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발사 시각이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공우주발사 전망대인데요. 누리호가 발사되는 나로우주센터와는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 건너 저 멀리 희미하게 나로우주센터 건물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5시쯤에 발사가 이루어지면 우주를 향해 솟구치는 누리호 발사체의 모습이 보일 텐데요. 오늘 구름과 바다 안개가 조금 끼어 있어서 발사체 모습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2시부터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전남 고흥군은 어제 일반 시민들의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시각 전후로는 나로우주센터 주변 인원과 장비, 시설 안전을 위해 육상으로는 인근 3km 반경 접근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외에 육상에서는 이 다른 지역 통제가 없지만 다수 인원이 모일 때는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상에서는 비행 방향, 이 폭 24km, 길이 78km 면적을 전면 통제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지금 현장 긴장감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0여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과거 보면 이 나로호 때와 지금 누리호 때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나로호 때 제가 중계 방송 5번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처음 하는 거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은 아니었죠. 네, 왜냐하면 일단 로켓이 러시아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또 돈을 주고 네, 와서 그 다음에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쉬러 러시아로 돌아갈 때도 네, 그 자기 방문을 다 열쇠로 잠그고 또 종이로 다 봉인하고 갔어요. 예. 그 정도로 비밀 유지를 했습니다. 혹시 기술이 유출될까 봐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기술로 지금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나로하고 비교를 하면 이 마음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예, 성공하면 이제 우리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교수님, 지금 화면에 보면요, 네. 왼쪽에 숫자와 뭐 UTC 뭐 이런 영어가 적힌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저게 있을까요? 아마 기준 시간을 얘기할 네. 기준 시간이요? 기준 예. 시간. 네. 네. 시간을 얘기하고요. 밑에는 네. 이제 카운트다운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10분 정도, 13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정도 남으면 바로 이제 자동 장치로 예.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분 정도 남으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너무 느리고 안 되니까 네. 이제 자동적인 어떤 점검 프로그램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자동 그래서 발사 장치가 이제 작동을 예, 그렇죠. 하는군요. 자동 발사 장치라고 하시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자동 발사 장치가 시작이 되면서 그 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오케이 되면 그냥 발사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장내에는 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발사 전에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단되지 않고 발사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로켓에 관한 미리 예단은 어렵습니다. 예. 이제 10분 전에 이제 자동 발사 시스템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10분 전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층부의 강한 바람 예. 이것이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자동 발사 장치가 네. 가동이 되겠죠. 10분 전이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도 그 10분 안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사가 된 후에요. 16분 후면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1단 분리, 그리고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위성 모사체 분리 이렇게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해야 될 텐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1단 분리라면서요, 교수님? 이번 발사는 이제 일단 뭐 전체적인 우주 발사체를 형상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를 하지만은 가장 기술적으로 100%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1단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 2018년에 우리가 시험 발사를 통해서
그 75톤 엔진의 기능하고 성능, 그다음에 단분리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점검이 됐지만 일단의 클러스터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조절되는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연소 시험도 다 거쳤다고 하는데도 좀 불안한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초당 한 1톤 정도의 산화제하고 연료를 태웁니다. 아. 그 말이 1톤이지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은 그게 이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이번에 점검하는 그런 시험 발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이제 페어링, 그러니까 위성 덮개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건데 나로 때 한번 그 페어링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로 아주 철저하게 이 페어링 기술을 개발을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페어링만큼은 저는 기술 확립이 좀 되었다고 점수를 주는 네. 편인데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나로 할 때 실패하는 바람에 이게 탁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페어링 분리에 대한 연습은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발사 자동 운영 장치 돌입했습니다. 이제 10분 동안 발사 자동 운영 장치가 작동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예정대로 5시에 발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발사 자동 운용 장치가 시작이 되면 사람 손을 떠나서 모든 결정을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라도 이상 신호가 발견된다면 10분 안에도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정확히 10분 뒤에 발사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창진 교수님, 네. 페어링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페어링 분리면 3단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라고 보시면 위성보호 되고요. 덮개를 의미하고 그 덮개가 반으로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건 어떤 기술로 이렇게 구현하는 겁니까? 그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 그 페어링이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공중으로 올라갈 때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생기는 어떤 오염 문제, 그렇죠. 아니면 이물질이 끼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공기가 없고 이물질도 없으니까 불필요한 무게잖아요. 네. 그 무게를 버리는 그런 그렇군요. 관점에서 그걸 버리는데 네네. 그 페어링이 이렇게 그 폭발 볼트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주면 폭발을 해서 볼트가 네. 이렇게 체결된 볼트가 떨어지게 되는데 네. 지난번 나로 때는 그게 그 저진공 상태를 이뤘기 때문에 저진공 상태에서 전압이 제대로 인가가 안 돼서 그중에 하나만 떨어지고 하나는 이제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거는 이제 한 번 실패하고 나면은 계속 그 기술적으로는 보완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런 문제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네.